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뉴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작하면의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죠? 예, 이게 지금 엔캠의 이번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주 내내 사실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주차가 주식시장에서는 1월 1주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 주차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1월 1일 같은 경우는 휴장, 12월 31일도 휴장. 그렇게 첫 번째 거래일이 1월 2일이었는데 이 1월 2일 같은 경우는 지난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봉을 마감지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9일까지 이번 주차가 1월의 첫 번째 주봉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 기준으로 주봉 캔들이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딱 올려서 보시게 되면 1월 5일부터 시작된 첫 번째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봉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엔캠 주가 위치 자체가 뭐 이번에 뭐 이렇게 62,500원이라는 위치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지만 뭐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가 대비 종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치가 빠진 상황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차 2026년 1월 첫 번째 주차가 2차 전지 섹터에 막 엄청나게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주차는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이 위치 자체가 사실상 이 눌림을 가져갔다가 좀 다시 튀어오를 법도 한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참 답답한 일주일이었다라는 부분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영상 녹화를 토요일에 하고 이 영상을 일요일에 업로드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장하기 전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오늘 좀 준비를 한 내용이 이번 주 증시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뒤편에서 가장 중요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차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엔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게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사실 강조를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오정강 관계도. 그러니까 오정강 대표이사가 엔캠을 최대 주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뭐 그 뒤에 뭐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악재로 판단했었던 지난 시장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 소식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사실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중앙첨단 소재를 엔캠이 완전 편입한 거는 사실 호재다. 이게 첫 번째로는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앙첨단 소재가 리튬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캠이 전액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내재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수직 계열화, 내재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호재고 악재로 있었던 부분도 해소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 오정강 대표가 직접 지배하는 구상을 현실화한 게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거라서 좋은 거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거를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 지배력을 강화했다라는 요 시도 자체가 오정강 대표한테만 뭐 좋은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최대수에는 오정강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조금 의도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요 풋옵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8천에 부여된 풋옵션. 아틀라스 8천이 엔캠한테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인데 조기 상환 청구권, 조기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틀라스 8천이 엔캠에다가 돈 빌려주고 놓고서 그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에 야 그거 돈 지금 당장 나 갚아, 나 돈 필요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옵션을 넣어놨다라는 이유로 오정강이 좀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설명을 좀 사실 많이 드렸던 그림이 요거죠. 오정강 대표이사가 엔캠도 보유하고 있고 아틀라스 8천도 보유하고 있고 그 두 개의 법인 가지고 중앙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물을 거쳐가지고 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어려워하셔가지고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요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좀 바꾸니까 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기존에 작년 이제 3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틀라스 8000이라는 법인 있잖아요. 이게 오정강 대표 이사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8000이라고 쓰고 오정강이라고 읽으시면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요 법인이 뭐 광무라는 기업도 보유하고 있고, 이 광무라는 기업이 또 중앙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막 이런 식으로 뭐 좀 가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8000이 뭐 또 중앙첨단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정강 대표이사가 요거를 가지고 자꾸 또 투자 소득을 본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면 탁탁탁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틀라스 8000이 보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법인들에 대한 이 지분량 있죠. 그거를 다 없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틀라스 8000은 이제 놀아요. 근데 얘네가 여기로 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할 때 이쪽으로 뭐 돈을 빌려줬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정강이 배를 불렸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14.53%가 아니라 요런 양이었죠. 9%대였었죠. 아틀라스 8000이 5.27%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이 량이 요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14.53%가 됐죠. 그래서 원래 요쪽으로 넘어가 있었던 이 지분이 있었는데 지금 14.46의 광무보다 엔캠이 14.53%로 더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네이버에다가 중앙첨단 소재를 검색해 보셔도 아실 수가 있는 게 엔캠이 14.53%에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호재가 맞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엔캠이 개별적으로도 지금 악재를 소화를 지금 잘 해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엔캠이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요,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증시 일정이랑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가가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시세 차익을 보는 요런 성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수급자 트럼을 놓고 봤을 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 관점을 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개인 투자자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털어먹잖아.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꾸 털어먹잖아. 이게 시대 차익을 자꾸 보는 건데,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요. 안 팔아요. 팔지를 않고 계속 물렸다라는 이유로 가만히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없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부르는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계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메이저 자금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악재를 내어야만 하는 현실이 실제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악재가 아닌데 엔캠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이 어떤 뭐 악재를 조금 흘려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금 낮춰서 그 물량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신호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요, 바로 공매도 물량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조금 강조를 좀 사실 많이 드리는데 지금 살짝 제가 줄을 그어놓은 이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 구간들이 자꾸만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자꾸 튀어오르는 게 뭐 이때 같은 경우는 뭐 실제 CATL과의 뭐 호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는 것 자체가 여기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공매도,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지를 않죠. 그러면은 공매도꾼들은요, 얘네들이 물량을 주지를 않으니까 빌려서 팔아요. 일단 팔아놔요. 일단 무작정 판 다음에 그 상환 일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서 갚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 구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도 그 구간을 이탈했었던 구간인 건데 지금 그 구간이 여기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여기 이번에 만들었었던 이 첫 번째 바닥 구간 말고 그 기존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기가 티가 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표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좀 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매도 통계를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거래소 이제 한국 데이터 정보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코스닥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50개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엔캠이 1등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조회 일자가 1월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 9일 마감 기준으로 바로 이 거래일 전인 1월 7일 기준으로 실제로 공식적인 기준으로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게 2025년 12월 같은 경우도 1등이었거든요. 지금 요걸로 딱 조회를 해볼 건데 지금 1월 기준으로 145만 주죠. 이게 12월로 바꿔놓고 조회하잖아요. 그때도 1등이었고 심지어 135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10만 주가 지금 늘어버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공매도 물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숏 커버링 물량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한 번씩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거는 이번 주예요. 이번 주 1월 12일부터 15일 이때 기준으로 12, 13, 14, 15 이때 기준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엔캠이 제가 안 오를 거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물량을 주질 않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으로 운영하는 자들이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일정상 다른 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는 12일부터 15일 해가지고 결국에는 K제약바이오다 뭐다 해가지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그런 자금들이 그쪽으로 좀 유출될 수밖에 없겠죠. 추가적으로 지난 1월 9일 금요일 날 마감하고 나서 저녁 6시에 정부에서 이거 바이오 이거 산업 육성한다고 지금 뭐 인허가 단축하고 삼상 지원 확대한다고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다음 주 기준으로 이번에 월요일 개장하게 되면은 K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도 집결해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엔캠이 공매도 물량으로 쭉 늘어났었던 애들이 숏 커버링으로 당장 들어와주지 않고 일단은 옆에 빠져있는 바이오 종목들로 수급이 또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요거를 트레이딩에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항상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 해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요거 두 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대한 트레이딩 할 제 예정의 종목들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한 오전 8시 반 정도쯤에 제가 이제 이 프리장 개장하는 걸 좀 보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번에 반도체가 한창 좋았죠, 여러분들. 그 반도체를 좀 미리미리 좀 가져가실 수 있게끔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난 12월 23일 기준으로 이날도 오전 8시 반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미리 좀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19,400원이라는 위치가 12월 23일 기준 그때가 여기였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기존에 좀 발송해드린 바가 있었었고, 뭐 그 이후에 12월 29일 같은 경우도 22,500원. 요거 제주반도체 말씀드린 것도 12월 29일 날 요거 못 사신 분들, 이날 기준으로 못 사신 분들 요거 한 번 더 매수해도 괜찮다. 요런 언급을 드렸던 게 지난 22,500원이라는 위치를 12월 29일 날, 이때도 아침 9시 반쯤이거든요. 매수 못 하신 분들 요거 진입 괜찮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이런 식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런 것들도 뭐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도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제주반도체가 여러분들 2월 이제 12월 23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비주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먼저 움직였을 때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23일부터 해서 29일까지 얘네들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후발로 해가지고 1월 2일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14만 원 미만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위치가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1월 되자마자 트레이딩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미리 트레이딩 종목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놔야지 이런 것들도 좀 급등하는 걸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갔다가 지금 빠져버려가지고 뭐 한 이 위치에 있는데, 반도체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너무 많이 뭐 가버린 상황이고, 지금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지금 이제 건국 이래 가장 최고가까지 올라와 버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최근에 한창 좋았었던 반도체, 뭐 방산 이런 것들 좀 가져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미리 공지를 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바이오 종목 내용 관련해 가지고 언급은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 데이터 발표 나오게 되면 또 급등을 좀 세게 가져가겠죠. 이번에 요것도 아침에 일찍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57,000원에다가 미리 좀 잡았었죠. 이거 설명도 다 적어놨어요. 지난 월요일 1월 5일 월요일이 여러분 이날인데, 우리 이제 1월 3일, 1월 4일 지난 주말간에 베네수엘라 공격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당연히 뭐 방산주 애들이 올라가죠. 근데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베네수엘라 생포권,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권이 주말 안에 다 끝났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방산주가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가 반도체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던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 많이 못 갔죠?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한 매수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57,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57,000원의 수치를 넘어가기 전에 이때는 좀
사도 괜찮다. 전혀 매매에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57,000원 말씀드렸었던 게 실제로 지난 1월 5일 이 부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도 아래에다가 적어놨죠. 1월 중순경 JP모건 헬스케어 일정 12일부터 15일 요거 맞춰서 바이오 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필히 좀 대기를 좀 해달라. 요런 언급까지도 미리 들어가면서 요런 것들 좀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좀 진행을 해드렸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 해당 일정 요게 지금 1번 요게 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되게 되면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밤늦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 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트레이딩 또 변동성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주가가 막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급등하는 애들은 좀 골라놓고 미리 포트에 추가를 해놓을 시간이 이번 12월 월요일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엎치락뒤치락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코인 쪽으로 수급이 좀 빠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맞물리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들 좀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일부러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엔캠 주주분들한테만 별도로 진행되는 무료 그런 부분들인 거니까 제가 이거를 뭐 돈을 몇 푼이라도 받고 하면 모르겠는데 돈을 안 받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료로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인 거니까 이번에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있는 두 개의 링크 중에 하나만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참여하시면은 중복으로 집계돼서 지난 12월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월 기준으로 새로 업데이트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1월달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 나오니까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나요? 라는 질문에 네, 구독자입니다. 요것만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밑에다가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종목명을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요거 네이버 폼 귀찮으시면은 문자 전송 링크도 가능합니다. 저한테 문자를 이제 엔캠 구독자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 발송 되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오늘 주말 중에 영상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대부분 일요일 날에 시청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좀 개장 전에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날 뭐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날 같은 경우는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12, 13, 14, 15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이거를 안 챙겨가면 손해가 너무 큰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 종목은 꼭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